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디님. 예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브라우스 자켓 너무 예뻐요. 피디님 오늘 저 인터뷰하려고 어제 쇼핑 좀 했습니다. 아, 대박. 너무 예뻐요. 네, 예쁘게 우아해. 감사해요. 예쁘게 차려입고 제가 오늘도 멋지게 투명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피디님, 오늘은요, 인셀덤 이제 재계약 관련된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피디님께서 자영업을 40년 하시고 이제 인셀덤을 1년, 2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그 역경의 크기나 강도로 보면 자영업 40년에 진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역경의 정도가 어떠세요? 맞아요.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2년 만에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역경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지 너무 그 놀라운 인셀덤에 대해서 이제 피디님께서 일단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PCM과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 나만의 PCM 시스템과 연정미만의 방법으로 콜드콜 판매왕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콜드콜 판매왕이라든지 1억 사재기 완판녀라든지 피디님만의 이런 놀라운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내셨어요. 이런 기록들로. 그래서 오늘은 연정민이라는 분의 본질과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 제가 재계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리점장님들이 재계약에 대해서 불이익을 명분으로 여러 가지 갑질을 당해요. 정말 말할 수 없죠. 근데 피디님께서도 이런 일을 상당히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피디님께서 맞아요. 재계약을 명분으로 했던 그런 갑질들 어떤 거였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선 처음에는 대리점장에 대해서 온리 시스템 인만 했죠. 음, 그러다가 이제 그 시스템 인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돈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판을 짜서 가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뭔가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면서 성장된 게 아니었고 온리 투자 개념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대리점장이 돼서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갈 데가 없어. 음, 사람이라는 게 영업이라는 게 누구한테부터 지인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하는 거야. 음,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고심 끝에 찾았던 게 PCM이고 그 다음에 이제 PCM을 만나서 콜드콜을 배웠고 음, 그래서 이제 콜드콜을 배우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정말 들어왔는데 음, 사람이 아마 다 제 마음 같았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콜드콜을 배우면 무조건 저건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그거는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영업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성장하고 못하는 거는 다 음,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음.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성장한 배경만 보고 그걸 자꾸 따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스템 인을 안 하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썸네일 같은 경우나 이런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제 많은 제재를 받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인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너희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아웃당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 너네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저를 성장시켜주면 괜찮은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니죠. 온리 시스템 입만 하다가 보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침에 9시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시 거까지 듣고 여기 내려오면 오후 5시가 돼요. 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야. 어, 1억을 투자는 해놨으나 그 안에 들어가서 으쌰으쌰 해봐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음,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뿐만이 아니라 음. 1억을 투자했으나 그런 카드 값이나 이런 걸 갖기 위해서 나가서 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먹어야지. 예, 그러다가 보면은 시스템 인을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잘려요, 저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더더욱 재미있는 거는 일도 뭔가 성장이 안 되는 사람도 시스템 인만 하면은 또 계약을 해줘.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 되게 음. 뭔가 일관된 규칙이 없어. 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영업을 하는 건지. 음, 그리고 온리 이 1억짜리 도장 찍듯이 찍어내는 이 마케팅에
사람들이 너무나 울고 나중에는 내 영혼까지 다 털려서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고 일어날 기운도 없고 아닌 말로 얘기해서 제가 음, 처음에 박스를 그렇게 많이 사놨을 때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아침에 눈 뜨기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하 100층에 들어가서 음, 맨 처음에 PCM에 들어왔을 때 제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이미 멘탈이 다 깨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 사람이.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다 털리고 나와서 음. 뭘 해야 될지를 또 모르는 거야. 다 털리고 잘려야 나오잖아요. 그쪽. 잘려야 어디 나오지. 나가. 응, 그리고 솔직히 응. 쫓겨나야 나오는 거잖아. 맞아, 맞아. 본인이 스스로도 못 나와. 왜?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1억 썼고 보상 플랜이 돈이 된다는 그 무료 음.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가 고객의 늪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 예, 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음.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보면 또 기적이기도 해요. 그럼요, 선생님 진짜.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제재도 받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흥미롭기도 했어요. 아, 왜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인셀덤에 점도 하나 안 찍었던 사람이잖아. 오, 응, 응. 다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 그렇죠. 응. 정말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꾸 이름을 알리다가 보니까 뭔가 남을 통해서 이게 귀에 들어온 거야. 음,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실되게 말한 그거밖에 없죠. 다 인셀덤 할 내가 때 너 겪은 잘했고. 일이잖아. 다 내가 겪은 거. 말하면 다 내가 겪은 거지. 저도 그 안에 있을 땐 몰랐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눈, 귀를 다 가려서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겪지 말고 이런 거를 뭔가 준비를 인셀덤 대리점장 돈 되는 거 맞아요. 음, 그리고 수익 구조가 타 네트워크에 비해서 엄청나게 다른 거는 맞아요. 그냥 내가 대리점장이 되면 팔기만 해도 돈이 돼요. 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요즘은 소비자몰이 생겨서 더더욱 뛰어다니면 좋아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억짜리를 너무나 가차없이 쳐낸다는 거야. 너무 말도 안 돼, 진짜. 1억짜리 소비자인데. 어, 그 소비자몰을 만들어서 몇십만 원짜리는 그렇게 막 응? 높게 700만 하면서. 원 끊는 만큼 할인을 해줘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1억짜리는 사실 1억짜리 소비자는 바르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스타일 응. 다르지. 마인드 자체도 달라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실적 없다는 이유, 그 음, 다음에 또 이제 시스템이 안 한다는 이유, 그러면은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들어갔든 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당연하지. 아, 진짜. 여기 들어왔을 때에 이 영업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 나도 일도 모르고 온리 그 시스템 그거 하나 음, 진짜 쉽게 돈을 버는 건 줄 알고 40년 동안 자영업을 했는데도 멍청하게 그걸 믿고 갔다고. 음, 그럼 일반 가정주부는 어떨까요? 일반 회사원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 이런 거 제대로 알고 해. 음, 인셀덤 대리점장 하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알아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작하는 일이 3년은 견뎌봐야 그 안에 내용을 다 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계약서 같은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기 전에 다 봐야 돼요. 다 맞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맞아 떨어질 때에 이게 도장을 찍는 건데 이미 돈은 다 지불한 뒤에 계약서가 옵니다. 음,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울며 거저 먹기로 그냥 도장을 다 찍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지. 왜? 이미 다 도장을 찍어서 야, 너 심지어는 유사업종에 가서 1년 동안 너 일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해도 안 돼. 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이나 회사는 하다가 그만두면 6개월 동안 그래도 뭘 타먹는 거래 타먹기라도 하지. 이거는 기본금 기본도 안 줘. 그럼 맞아요. 뭘 어쩌라고. 진짜 나쁜 그래서 일들이지. 아, 음,
우리나라 노동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만들어진 법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구속을 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 안에서 온니 눈과 귀를 가리고서 그 사람네들이 거기서 얼마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음,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음, 일단 잠깐 제가 이 부분 짚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의 자유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인셀덤을 사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사업자를 사업자처럼 대우를 해야지 매일 강제적으로 출근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불러요. 근로자는 맞아.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되고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에 따른 기본급 수당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법을 어기고 있어. 지금 출근을 시키고 수당을 안 주는 것 자체가 문제고 명분은 네가 사업자. 그리고 뭐 재계약 계약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데 못 가? 이거는 지금 헌법을 뛰어넘겠다는 건데 일개 기업이 감히 대한민국 헌법을 넘는 계약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한 일이죠. 국민의 저도 그 기본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헌법을 뛰어넘는 계약 조항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저 걱정이 되시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데 헌법에 이건 위헌이라는 사실만 제가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하자면 피디님, 시스템 인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으셨고, 근데 시스템 들어간 매출 올릴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난 도대체 인셀도구를 어떻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딱 앉혀놓으라는 얘기인데 그 시스템 인 안에다가 앉혀놓으면은 결국은 이거지 내가 팔아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 번에 이게 뒤집히지 않아요. 그리고 팔아준다 해도 그거는 어쩌다가 누군가가 이게 뭔가 저처럼 그래도 노후에 뭔가 새로운 걸 찾던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음, 일반 사람들은 저도 돈 주고도 데려다 앉혀놔 봤어요. 음, 제가 3일 동안 그 사람을 한 번은 안 될 것 같아서 3, 4번은 해보자 해가지고 음, 그 3일 동안 그 사람의 일당을 줬어요. 음, 그런데 미친 지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을, 저런 사람들을 만약에 한 달 동안 사가지고 내가 일당을 주고 월급식으로 주고 저 음,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면 저 사람이 이게 달라질까? 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거를, 어,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단계다. 그럼요. 맞아. 저는 어떻게 뚜껑이 열려서 그냥 갔는데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안에 와보면 이상하거든. 제정신이 아니지. 그 응, 앉아있는 거 응, 자체가. 그래서 다 쟤네 미쳤다 하거든. 근데 왜냐면 그러지. 저도 다단계 한때 되게 열심히 빠져있던 여자잖아요. 근데 안에서 저도 되게 나름 배우고 똑똑한 여자고 피디님도 돈 벌어본 여자잖아. 근데 내가 그게 한번 뭔가 프레임에 쓰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진짜 믿게 돼요, 그걸.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이 또 되게 선한 그런 어떤 정신을 강조하잖아.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너가 돈을 버는 되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게 다 마케팅이야. 그냥 우리는 다 당한 거야, 소비자라서. 그럼요. 어. 아, 안타깝다. 근데 이제 그 인셀덤이 정말 그 1억짜리 마케팅인데 음? 다들 모르고 다 그냥 당한다는 거지. 처음엔 피디님 사실 1억짜리 마케팅이라는 거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처음에 몰랐죠. 하나씩 양파 까듯이 까다가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도 이제 PCM하고 PD님하고 하도 이제 막 사람들이 밝히니까 나중에는 8,800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 이제 앞에 700이랑 800이니까 그까지는 얘기해준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피디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라고는 1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던 시절에 몰랐어요, 그걸 진짜. 피디님이 얘기해주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피디님한테 당신의 유튜브 썸네일이 우리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피해를 입는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속였다는 거잖아. 속였으니까 내가 진실하게 말한데 피해를 입지 정직하게 했으면 피해를 입을 일이 없다고. 맞아요. 아, 진짜. 결론적으로 피디님은 그래서 투명하게 내가 겪은 일을 유튜브에다가 썸네일을 근데 사실 내용을 봤으면 그 썸네일이 문제가 안 돼.
근데 의외로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엄청 제재가 들어왔는데 되려 지금은 제재가 없잖아요. 그것도 오, 이상해요. 왜냐면 다 맞는 말이거든. 눌러봤는데 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100% 팩트 기반이거든. 그러니까 음. 트집을 잡을 수가 없지. 그리고 있잖아요. 썸네일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수라는 거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자청의 이상한 마케팅 회사를 보면 썸네일 봐요. 어디 긍정적인 거 하나라도 있나. 그 사람 내가 어디서 나는 이거 해서 뭐 되게 뭐라고 할까? 사실에 기반해서 되게, 그러니까 사실 기반이긴 한데 긍정적인 메시지로 사람을 끌지 않아요. 그거는 마케팅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음, 근데 사실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본사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안 뽑았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이제 그게 명분일 뿐이지. 그냥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시비를 하고 싶은데 명분일 뿐이지. 아니, 근데, 맞아. 근데 그 사람들 마케팅 하는 거 보면 나는 모른다에 한 표. 모르지 않으면 썸네일에 그렇게 구리게 뽑을 수가 없어. 거기 왜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음.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썸네일 되게 비호감이거든요. 되게, 근데 그게 그 사람네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원래 그 사람네들을 그렇게 마케팅을 해주고 썸네일을 그렇게 뽑는 게 결국은 그거를 수석 대표님이 그 사람네들을 고용해갖고 그걸 찍어주고 그 어, 사람네들을 어, 부각시키는 거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야.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료했던 과거와 막 진짜 그런 걸 까면서 자기가 되게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얼굴에 화장하고 옷 잘 입었다고 마케팅이 아니야.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돋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수석 대표랑 이 시스템 여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 자기는 완전히 자신의 과거는 되게 루저였고 나는 되게 막 찌질한 마인드를 가졌고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냐고. 결국은 서울본부 마케팅이에요. 맞아, 그렇게 자기 되면. 막 본인 마케팅 아니야. 아, 진짜 음. 안타깝다. 그래서 피디님께서는 일단 시스템과 매출,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 매출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잘 팔면 되지. 다른 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쓸데없는 일로 제재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렇죠. 진짜 안타깝습니다.